민주당 이재명 51.7%, 국민의힘 김문수 39.3%로 예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5 국민의 선택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대선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경섭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광주 빛고울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약 30분 전쯤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이곳 개표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투표함도 하나둘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작업은 광주 전남 27개 개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대선에서도 80%가 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대선인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저녁 8시쯤에는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7% 득표율을 기록한 1위로 2위 김문수 후보의 12.4%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0%대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개표율 50%를 넘기는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집계가 마무리되는 내일 아침 6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빛고울체육관 개표소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지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선거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뜻이겠죠. 취재기자 연결해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시민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지율 격차가 예상과 좀 달랐는지 다소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전부터 투표소에 나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안정과 통합을 꼽았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새 대통령이 하루빨리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를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시끄럽고 제자리들을 못 찾아가잖아요. 지금 시끄러워서. 그래서 꼭 한 표를 하려고 맘먹었습니다.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어서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서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극단적으로 막 갈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합칠 수 있는 그걸 좀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꼭 6달이 되는 날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광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곳 광장을 찾은 시민들도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45년 전에는 신군부에 맞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는 응원봉을 들고 이곳 광장을 지켰습니다.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단순히 광장만이 아니라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회복력이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상대방에 대한 심판론을 끝없이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 동조한 내란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심판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비호한 국민의힘 세력의 내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핵 정국과 파면 결정으로 수세에 몰렸던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선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부 공격을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독재 정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디고 이런 무법천지에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내란의 책임과 독재의 위기를 모두 주장하며 양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이 내란과 독재에 대한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2017년처럼 선관위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자는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대선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개표 완료 이후 상황을 이형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권리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경우 당선이 결정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선거 다음 날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간 권한 대행에서 당선인으로 대통령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당일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취임 선서 뒤 여야 대표 등을 만나고 청와대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용산이 유력합니다. 차기 정부 내각 재청권이 있는 국무총리도 취임 당일 지명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주요 수석들도 곧바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치러진 조기 대선. 국민들은 빠른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은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계엄 이후 멈춰있던 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선 이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경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가장 처음으로 내세운 광주 공약은 AI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를 AI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광주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등 광주를 AI 생태계 표준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광주의 AI 산업 육성을 공언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유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고 해남에 재생에너지 기반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해남 솔라시도에 에너지 신도시를 시범 조성하고 서남해안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광주 민공공항 통합 이전도 양당 공약에 담겼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 지역의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대거 담기면서 대선을 계기로 광주 전남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2025 국민의 선택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